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대프랑스 동맹군과, 그러니까 프랑스를 대항하는 동맹군이라는 뜻이에요. 이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엘바 섬으로 유배됐다가 거기를 탈출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고, 해안가에 상륙한 후 수도 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중들과 군대의 지지와 환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황제로 복귀했어요. 그런 그를 다시 무너뜨리고자 영국과 프로이센의 23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그 싸움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싸움인 워털루 전투였죠. 비록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부하 장군인 그루시가 패잔병들을 잘 수습해가지고 13만 명 중에 8만 명을 다시 파리로 복귀시켰어요. 그 외에 이제 파리 주변에 주둔한 군대가 12만 명, 추가로 징병한 병력이 15만 명이었습니다. 군대만 35만 명이었어요. 나폴레옹에 대한 군대의 충성심도 굳건했고, 나폴레옹이 있는 황궁 밖에서는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들어서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막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저항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망명하는 걸 택했으니 그것은 바로 프랑스 의회에서 나폴레옹 황제의 퇴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중들의 지지, 군대의 충성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 황제의 폐위를 결의하자 그 나폴레옹 조차도 끽소리 못하고 물러나야 했고, 심지어 의회에서 나폴레옹을 역적으로 규정해서 체포령까지 내리자 아예 영국 군함으로 도망쳐서 망명을 해야 했으니 이것이 바로 백일천하의 내막입니다.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복귀한 나폴레옹은 이전처럼 막강한 권력이 없었어요. 전쟁에서까지 패하자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지켜낼 만큼의 권력도 힘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의회가 존재하는 체제에서는 군대의 충성, 민중의 지지는 허상일 뿐 근본적인 권력은 의회의 결의에 달려있는 건지도 몰라요. 대대로 왕과 의회, 정부와 국회의 대립은 늘상 있었고,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총리,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왕과 대통령의 권력만큼이나 의회의 권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충돌할 경우 엄청난 내전이 되기도 해요. 대체로 왕이나 대통령이 이제 공격 측에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무력으로 치고 나오는데,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에 맞서 계엄령을 내리고 전쟁을 벌였다가 패하여 참수당했죠.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때 2차례 계엄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루이 16세가 드 브로글리 원소가 이끄는 군대를 베르사유로 불러들였다가 시민들의 봉기로 바스티우 감옥이 함락되고 의회의 결의로 군대가 철수하는 패착을 맞았어요. 다시 프랑드르 연대를 불러들였을 때는 아예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으로 쳐들어와서 루이 16세를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에 맞서 소련 공산당의 보수파들이 벌인 쿠데타와 계엄령은 옐친이 주도한 민중들의 봉기로 진압됐고, 1993년 옐친의 실정에 반발한 소련 공산당과 소비에트의 봉기는 옐친의 계엄령으로 무력 진압됐습니다. 2015년에는 티르키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중들의 봉기로 진압되기도 했으니 계엄령은 행정부를 둘러싼 대립과 정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해요. 대대로 의회가 막강하면 왕권이 약해지는 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견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윤석열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고를 치고 말았으니 이름하여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합성으로 만든 가짜뉴스겠지, 장난친 거겠지 했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었을 줄이야. 보세요.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김용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계엄사령관의 육군대장 박안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세 안에 본업 복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가 등. 아이고 무시라. 자, 또 보세요. 계엄 포고령에 의해 국회 활동과 정당 활동 금지했기에 이후 정당들이 작당하여 계엄 해제 결의하는 것은
포고령에 위반된다. 모두 구속돼야 된다. 의원들은 국회를 일단 폐쇄하고 국가 최고 비상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 철수하지 않고 계엄군에 저항하면 국회를 폭격해도 상관없다. 그 짓을 옐친이 했잖아. 93년에. 국회의사당에다가 대포를 쏴버리고 그냥.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차단 불용하겠다는 뜻. 헌정의 중단이다. 입만 띄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우파 새끼들은 국회를 금지하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나 봅니다. 네? 또 보세요. 황교안 등판했네. 긴급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세력도 반드시 발본색원. 강력히 대처, 강력히 수사,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십시오.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당 총서기 동지를 왜 체포해? 또 보세요. 계엄령 본질을 봐라. 이것은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다. 종북 좌파가 나라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종북 좌파를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 적폐 수사와 부정선거 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똑같이 간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할 줄 몰라 계엄령 선포 안 했답니까? 네? 보시면은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선포 촉구 제1차 범국민대회 공지. 우파들이 여전히 군사정권 때 마인드를 못 버리고 군대가 출동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였어요. 그때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들이 팽배했었습니다. 또 보세요.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하고 대놓고 내란 선동을 하던 그때 태극기들인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외침에 넘어가서 계엄령을 시도했다면 아직까지도 옥살이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나폴레옹이 민중들의 환호와 군대의 충성 앞에서도 의회 결의를 무력으로 뒤엎을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이때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양심이랄까? 이번 윤석열의 계엄령은 그렇게나 염원하던 보수우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준 한판이었을 테지만 아쉽게도 150분 천하에 불과했으니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이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때 했더라도 마찬가지야. 결국 그 무슨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성공도 못하고 되려 죄상만 더 디비 쓰는 꼴이니 안하니만 못한 겁니다. 보시면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12월 4일 01시 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정부 이송. 12월 4일 5시 국무총리실 계엄 해제 의결 발표.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윤석열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의사. 계엄사령부 해체. 밤 10시 27분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 1분에 끝났으니까 딱 150분 천하입니다. 나머지는 계엄 해제를 확정하는 시간이네요. 또 보세요.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 결국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럴 줄 모르고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까? 나름 머리를 쓴다고 써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못하게 시도한 모양인데 투입된 계엄군들이 센스 있게 대처하면서 그조차 수포로 돌아가고 윤석열 본인이 수없이 기각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할 요량이었는지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서버를 뭐 어쩌고 했지만 부정선거 증거를 밝혀내기는 개뿔. 증거가 있으면 진짜 깎겠지. 아직까지 입 다물고 있겠어요? 그나마 부정선거에 목매는 우파 개돼지들의 확고한 충성과 지지를 얻어내는 정치적 성과 정도는 거뒀네요. 물론 비상계엄 150분 천하의 결과는 대통령실 실무진들 사퇴, 국무위원들의 사퇴, 군사령관들의 충성 거부와 국회에 탄핵 소출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지만요. 국가 비상사태와 계엄령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이게 계엄령을 내릴 상황이기나 합니까? 국회와의 예산안 대립이 국회를 역적 소굴이라고 매도할 건덕지나 되고요.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보시면은 특전사 참수부대 707 특임단
계엄 선포 전부터 작전대기. 북한 관련 사항이 심각하다 라는 전파를 받았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해야 될 수도 있어. 블라블라. 북한 관련 사항이 심각하다고 계엄군으로 투입될 병력들을 쏘겼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전혀 앞뒤 상황을 공유해주지 않고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기만 하고 실제 계엄작전의 진행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특히 국방장관 이 뒤에서 다 해본 것도 뽀록 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계엄사령관에게 다 DB 씌울 작정이었습니까? 그리고 계엄령 선포의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언제 그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닌데 계엄령을 일으키는 거?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라 하는 거고 이런 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삭감한 걸로 정말 말들 많은데 제가 알기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삭감 의결은 국회가 가진 고유한 정부 견제 기능이고 이게 없으면 정부가 제멋대로 돈을 갖다 써버려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명실공히 독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 쳐가지고 이 돈 내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줘야 돼? 예? 그래야 됩니까? 예산안을 낼 때 해당 액수로 예산을 산정한 근거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국회를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국회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의 예산을 잘라버리는 건 당연하지. 특히나 특활비라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관례상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재량껏 쓸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인데 이것도 엄연히 국가 예산이건만 이게 무슨 비자금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관장들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착복하거나 띵간다 이 말이야. 혹은 윗선에 뇌물로 갖다 바치는 일이 너무 많이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명절에 쓸 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주변 측근들한테 이제 명절 뭐 상여금 쥐어줄 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돈들 필요할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몇 억씩 상납받아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 건 때문에 뇌물죄, 국고손실죄 혐의를 받기도 했단 말입니다. 특활비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보시면은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 지출 증빙을 제출하랬더니 저러고 종이 쪼가리 한 장, 영수증이랍시고 던지고 끝입니다. 특활비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였고 여기에 대해 국회에서 깐깐하게 따지고 든 겁니다. 뭐 마약 수사다, 공안 수사다 뭐다 해서 필요한 비용이면 어디에 쓸 거다 하고 정당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증빙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저 또 대단한 국가 기밀이라고 특수활동비 운운하면서 꼭꼭 숨긴단 말이야. 그 돈 받아다가 누가 얼마나 헤쳐먹을 줄 알고. 즉 예산을 해당 액수로 산정한 근거,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증빙, 특활비를 사용한 내역과 증빙을 제출 안 할 경우 국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고 제출과 증빙이 안 된 항목은 잘려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주면 그게 바로 국회가 마비된 거죠. 돈 내놔 새끼야. 드리겠습니다. 이거라니까? 그리고 4조 1천억 원 예산 잘랐다고 계엄령까지 선포해야 될 국가 비상사태라면 미국의 133조, 우크라이나의 71조, 폴란드의 12조, 인도의 5조, 베트남의 5조 원을 경제협력이니 뭐니 하면 냅다 퍼준 거는 대체 어떤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이거? 보시면은 72조 퍼주고 1.5조 투자 유치가 자랑거리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이라더만 알고 보니 남의 나라에 돈만 퍼준 영업사원인 거 너무 잘 알려진 사실 아니야? 그렇잖아도 원래 정부 정책에 태클을 거는 게 기본값인 야당이 국회 다수당인 판에 정부가 이따구로 국고 손실을 일삼고 있으니 이런 정부의 예산안에 국회가 칼질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남편이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어디 썼는지도 숨기고 카드 끌고 제끼면서 사용 내역이 적힌 카드값 청구서도 안 보여주면은 가계부를 쓰는 와이프가 어떻게 합니까?
너 이번 달에 용돈 없다 이만. 이러지 않아요? 남편 용돈을 줄이거나 카드를 뺏거나 자르거나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국회 예산심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성공적이라 민생 안정이라도 이뤘다면 모를까? 어디 이 정권 들고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토론과 조율을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기초 중에 상기초인데 조율은 개뿔, 기껏 하는 게 비상계엄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국회에서 해준 예산으로 일을 진행해. 일 잘 안 됐다. 그럼 국민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정책 이렇게밖에 못했다. 미안해.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정부에선 할 만큼 했다. 국회가 개새끼구만. 그러지 않겠냐고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당장 돈 안 내놓는다고 총칼 들고 쳐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입만 떼면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더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무력으로 겁박하는 게 어느 나라 민주주의입니까, 그거? 그리고 이 나라 우파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저렇게 멱살 잡고 머리채 뜯어가며 싸우고 있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고자 국민들의 지지를 구걸하며 설설 기기라도 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저렇게 죽자고 싸우는 게 국민들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진짜로 말살되는 시점은 저것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한 몸이 되어 같이 놀아나며 해먹는 때거든요. 그때가 진짜로 좆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